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직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인데,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2차 함수 가지고 계산해보면 2차 함수도 어쨌든 포물선이거든.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잘 봐. 선을 하나 딱 그렸어. 선을 하나 딱 그리면은 여기랑 여기에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을 딱 그렸는데 이렇게 되면 얘는 교점이 하나만 생기는 경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교점이 어떻게 돼요?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f라는 함수와 그 다음에 g라는 직선을 연립한 거지. 그랬을 때 두 식을 연립하시면 f와 g가 같다는 게 나오고, 자, 얘를 넘기면 f에서 g를 뺀 것이 제로와 같습니다 라는 요게 나오는데, 요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되니까 결국 교점이라는 것은 두 식을 연립했을 때 뭐와 똑같아? 방정식의 실근과 같아요. 알겠나요? 그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는 게 포인트니까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결국 실근의 개수를 찾아주시면 되고, 그 실근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의 개수가 된다라고 해석해 버리시면 된다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기본 첫 번째 방법은 뭐 연립이에요. 연립.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판별식 D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지만 우리가 교점이 생기고 안 생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다? 연립하셔라 라는 거지.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풀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교재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자, 교재 볼게요. 교재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포물선, 그 다음에 직선을 뭐하래? 연립하래. 동그라미 치시고, 자, 연립해서 얻은 x에 대해서 우리는 요 2차 방정식에 뭐와 같다? 실근의 개수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즉,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자, 요것도 어쨌든 포물선인데 마찬가지로 새로운 포물선을 하나 그려보시면, 자, 우리가 기하에서 배웠던 포물선 하나 딱 그려볼게요. 자,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그려졌어. 그랬을 때 어떤 직선 하나를 그리는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기고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기겠죠? 자, 그럼 이 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네. 얘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식의 형태가 하나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 형태 자체가 y제곱은 4 곱하기 p 곱하기 x라는, 자, 이런 형태의 포물선이 나오지. 됐어?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뭐 하자? 연립하자라는 거죠. 자, 요거 두 개를 연립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mx 플러스 n이라는 것을 y 자리에 대입하시면 2차식의 형태가 나오겠네요. 됐니? 그래서 요거 가지고 2차식 만든 다음에 뭐 써줘라? 판별식 써줘라 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밑에 그림이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3가지 경우가. 그래서 그림 잘 체크하시고, 교점이 2개 생길 때, 하나 생길 때, 안 생길 때,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나눠진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잘 봐. x축에 요거는 하나 참고로 볼게요. x축에 평행한 직선, 즉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상수랑 만나지. 그지? 자, 이렇게 상수랑 만나는데 요 상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교점이 몇 개가 돼? 1개가 됩니다. 알겠나요? 1개가 되기 때문에 항상 한 점에서 만나니까, 자, 요게 중요한 거 밑줄, 접한다는 것이 100%는 아니라는 거. 이해됐어?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요 상황과 요 상황을 같이 보라는 거야. 문제에서 포물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 근데 우리가 보통 요런 그림 봤을 때는 항상 뭐야? 접하는 거였지. 그지? 근데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상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얘도 한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교점이. 그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도 교점을 몇 개라고 얘기해? 1개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문제에서요. 잘 봐. 문제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게 나오지. 그럼 이제 2가지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야? 접한다. 두 번째는 뭐야? 상수다. 이거.
두 가지 염두해 두셔야 돼. 하나만 갖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접할 때만 풀면 답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뭐 요거는 이제 증명하는 건데 뭐 증명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립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요거 하나 그냥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문제 보시면은 보기 1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연립하자. y제곱은 4x래. 요거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다. 그랬을 때 k 값의 범위에 따라서 몇 개 생기냐 요거거든. 잘 봐 그러면. 자, 요렇게 두 개가 있어요. 요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다 대입을 하죠. 맞아요? 대입을 하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되고요. 전체 제곱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돼요? 4x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죠. 확인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되고 얘가 얼마야? 4x인 거지. 되니? 자, 그러면 이거 넘겨가지고 확인하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을게요. 자, 2로 묶으시면 k가 되고요.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x 되고요. 더하기 k제곱 되고 는 제로가 돼요. 되니? 자, 그럼 이렇게 연립한 다음에 뭐 쓰자고요? 판별식 쓰시죠. 자, 판별식 쓰시면은 절반에 제곱하니까 k 플러스 2에 뭐가 돼? 전체 제곱될 거고 마이너스 4k입니다. 이렇게 되죠. 아, 그냥 k제곱. 네. 자, 그러면은 얘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얘가 뭐보다 0이다.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몇 개? 2개. 얘는 몇 개? 1개. 얘는 몇 개? 0개. 이렇게 생긴다. 확인됐어? 오케이? 자, 이런 식인 거. 잘 봐, 근데 얘들아. 좀 더 가보면. 자, 확인. 요거 한번 검증. 자, 4x 그리면은 이렇게 포물선 그려지죠. 맞아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현재 그래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절대로 이렇게 생기는 애가 발생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 알겠지? 요게 되려면 기울기가 얼마여야 돼요? 제로일 때죠. 그지? 그래서 얘는 상수가 나오려면 기울기가 제로일 때인데 기울기가 제로인 경우는 현재 상황에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보이세요? 오케이.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알겠지? 네, 2교시부터 이어갈게. 갑니다. 자, 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원 같은 경우도 포물선에서 했던 것처럼 타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인데 둘 다 기본적으로 연립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원의 식이 주어지고 문제에서 직선 주어진 거 가지고 연립한 다음에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라서 이따가 문제 풀어보면서 좀 연습을 많이 좀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체크해 주실 거, 그 밑에 참고. X축 참고에다가 별표 하나 쳐두시고. 자, 항상 X축과 Y축의 평행한 직선, 즉 상수에 대한 것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선이 그려졌을 때, 이렇게 선이 그려졌을 때도 하나랑 만나고요.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되죠. 그지?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나오는 것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쌍곡선도 볼게요. 88페이지 펴보세요. 쌍곡선도 마찬가지예요. 푸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얘도 식이랑 뭐 하자? 연립하자요. 결국 핵심은 계속 연립해서 판별식 확인하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두 개를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올 거고 판별식이 나오면 0보다 클 때와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 세 가지 구분해서 해보자는 거거든. 이것도 이따가 뒤에 개념 익힘 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89페이지 보세요. 자, 89페이지 보시면은 1번에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나와 있는데 자, 1번 한번 해볼까요? 1번 보시면은 얘는 y제곱이라는 게 있고요. 마이너스 2x라는 식이 있고 자, 얘랑 누가 연립이 돼야 되냐면 y는 x 플러스 k라는 것과 연립하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하세요. 대입하시면
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이 되고 자 얘가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네. 자 그럼 요거식 정리하시면은 x제곱 플러스 2kx 그 다음에 더하기 k제곱 되고요. 더하기 2x는 0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써지니까 이거 한번 묶어서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2가 되고 k 플러스 1 x 더하기 k제곱이라고 해서 는 제로. 여기까지 2차 방정식 만들어졌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판별식 써주시면 되니까 자, 판별식 써보면 얘는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얼마를 해주시면 되냐면 k제곱을 해주시면 되니까 요 값은 2k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2k 플러스 1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 t가 0보다 커야 되니까요. k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얘는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끝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확인해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념 익힘 2번. 자 요거는 약간 다르게 좀 보자는 건데 정의를 이용해 보자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2,0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y제곱은 8x래요. 자 그러면 포물선 간단하게 그려볼게. 자 y제곱은 8x니까 포물선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자 얘가 초점의 좌표는 이 정도가 되겠네.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준선 그릴게요. 준선이 이렇게 되고요. x가 마이너스 2다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됐니?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0을 지난대. 아, 요 직선 요걸 지나는데 PQ에서 두 점에서 만난대요. 확인되세요? 그럼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얘가 직선이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저떻게 막 그려질 수도 있겠네.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PQ의 중점 R의 X좌표가 3이래. 됐니? 중점의 좌표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누워. 그래서 이렇게 누웠을 때 요렇게랑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나지. 그랬을 때 요 가운데 점이 어딘가에 이렇게 딱 생길 거고 얘가 R인데요. 자, 요 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여기가 3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확인되니? 그러면은 우리는 문제에서 요 점을 P라고 잡고 자, 요 점을 Q라고 잡았을 때 과연 얼마니? 요 PQ의 길이가 얼마니?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2잖아? 확인됐어?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가 P와 Q의 가운데 점이죠. 그죠? P와 Q의 가운데 점인데 자, 요거 정의 좀 한번 활용해 보면 자,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준선이 생기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준선까지 이렇게 그려 볼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쁜 식이 나올까를 확인해 보면 자, 요 점의 좌표를 스몰 p라고 잡고 요 점의 좌표를 스몰 q라고 잡으면 첫 번째 관계식은 첫 번째 p와 q를 더하죠. 그걸 나누기 2를 한 게 3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6이다. 이렇게까지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PQ의 길인데 PQ의 길이는 결국 뭐랑 똑같냐면 얘는 요 점이 초점이잖아. 맞아? 그럼 요 점이 초점이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인데 이거 두 개가 서로 같고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죠.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은 요 노란색 선분 두 개 더한 거랑 똑같겠네요. 맞아요? 그럼 PQ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P라는 것과 더하기 이만큼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Q에다가 이만큼을 해준 거니까 아 끝났네요. 자 얘가 6이죠. 그러면은 정답은 얼마가 된다? 1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바로 구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 됐지? 확인되시죠? 그래서 정의를 이용해서 2번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3번 가볼게요.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갈게. 알았지? 자 3번. 자 문제 봅니다. 타원입니다.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4라는 것과 y는 x 플러스 n인데 원래는 우리가 x제곱 플러스 2y제곱은 4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4로 나눠주고 시작하죠. 보통 타원 문제 푸실 때는. 그지? 근데 이거는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알겠죠? 그냥 우리는 어차피 연립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 굳이 4로 나눠가지고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민정아? 괜찮니? 눈 뜨고 자 봐봐.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뭐랑 연립을 하는 거야? y는 x 플러스 n이니까 그대로 요거 연립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자는 거죠. 네, 그럼 대입하시면은 x 제곱이 되고요. 2배에
자, 이 자리가 x 플러스 n의 전체 제곱 되고 얘가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는 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얘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자, 그럼 정리하시면은 3x 제곱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nx죠. 2nx니까 요거랑 만나면 플러스 4nx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n 제곱이니까 더하기 2n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제로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거 판별식 써줄게요. 자, 짝수 판별식 쓰시면은 얘는 4n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2n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요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됩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 정리하시면 4n 제곱 마이너스 6n 제곱 더하기 12 얘가 0보다 크다니까 요거 넘기시면은 n 제곱이 뭐보다 작은 거야?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루트 6보다는 크고요. n 값은 그 다음에 루트 6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써지니까 요거 만족하는 정수 n의 개수 구하셔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 자, 따라서 요 n에 들어가는 값 계산해 주시면 되고 문제 정답은 5개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 어렵지 않죠? 됐지? 자,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개념 4번 갑니다. 밑에 문제 다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개념 4번 봅니다. 자, 개념 4번 보시면은요. 쌍곡선이에요, 이번에는. 자, 똑같아. 푸는 방법은 대입해서 연립해가지고 판별식 쓰자야. 알겠니? 그러니까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라는 거에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네. 자, 하나만 연습해보자. 그럼 4분의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요 자리에 2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의 형태가 나오고 는 1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4 곱해주고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고요. 자, 요거 전개하시면 4x제곱 플러스 4kx 그 다음에 더하기 k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네요. 그지? 그러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리해서 판별식 써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만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문제에 아마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을 거고 얘가 0보다 작다.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그지? 똑같은 거 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확인하시는데 자, 요거는 하나 풀어볼게요. 어디 보시냐면 212번 해볼게요. 자, 212번. 자, 요거 문제 있잖아. 212번 한번 해봐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뭘까?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볼게. 212번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뭘 해왔냐면 연립을 해왔단 말이야. 식을 정리해서. 그래서 연립하는 걸로 풀어도 다 풀려요. 근데 하나 더 공부를 좀 해볼게. 두 번째는 쌍곡선이잖아요. 그럼 쌍곡선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다른 거와 차별화된 특징이 바로 뭐냐면 점근선의 개념이죠. 타원이나 포물선은 점근선이라는 게 없는데 쌍곡선은 점근선이 무조건 생긴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 점근선은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 영역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지?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한번 푸는 걸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풀자고 했던 거야. 자, 212번에서는요.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너무 맨날 식으로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기한데 나름 그림을 좀 그려보자. 자, 갑니다. 2랑 18이죠. 2랑 18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점근선의 방정식부터 구해줘야 되거든.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부터 구해줄 건데요. 자, a 값이 얼마인가 살펴보면 a 값이 1이에요. 맞아요? 그죠?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18분의 y제곱이니까. 그지?
그러면 a제곱이 2죠. 그지? 아 잠깐만. a제곱이 2죠. 그럼 a는 루트 2네요. 미안. 루트 2입니다. 네. 루트 2라고 적읍시다. 됐니? 자, 여기 루트 2고 그 다음에 b제곱이 18이거든. b제곱이 18이니까 b는 3루트 2가 되네요. 3루트 2. 그래서 뭐 한 3배 정도 되니까 요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3루트 2. 한 다음에 자, 쌍곡선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려면 뭐 그려줘? 직사각형. 이렇게 하나 그려줬죠? 그지? 자, 그럼 요 밑에다가도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잡아서 직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자, 여기에서 정근선 하나 그립니다. 아이고 씨, 삐뚤어졌다. 네. 이렇게 정근선 하나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근선 하나 그려지네요. 확인됐죠? 자, 그러면 마저 좀 연장을 해볼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됐고요. 쌍곡선의 그래프가 어떤 식이 그려지냐면 여기가 꼭지점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랑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랑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쌍곡선을 그렸어요. 됐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더 씌울 거냐면 이제 직선을 붙일 건데 자, 기억부터 해볼게. 기억에서의 직선은 뭐냐면 y는 마이너스 4x입니다. a가 마이너스하고 b가 0이니까. 그치? 근데 얘들아 정근선의 방정식 볼게요. 정근선의 방정식은요. 하나는 뭐가 되냐면 y는 3x야. 맞아?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되냐면 하나는 y는 마이너스 3x가 돼요. 확인되시죠? 자, 그럼 잘 봐. 요 그래프 어디 지나? 원점 지나요. 맞아요. 요 그래프 원점 지나거든. 자, 그럼 요 그래프가 여길 지나. 근데 잘 봐.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죠.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4면은 요 3보다 어떻겠어? 마이너스 3일 때보다 더 y축에 가까워져요. 됐나요? 더 y축에 가까워지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네? 그지? 안 만나는구나. 정근선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맞는 거죠. 그럼 어때요? 훨씬 더 편하죠? 식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래서 쌍곡선에서는 잘 봐.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편하게 그림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또 해볼게. 자, 니은 갑니다. 니은 보시면은 니은은 직선이 어떤 직선이냐면 y는 3x 자, 3x 하고 플러스 b인데 요 b가 무슨 수야? 양수야. 확인됐어요? 얘가 3x인데 플러스 b가 양수야. 그럼 잘 봐 얘들아. 3x니까 기울기가 3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3이니까 요 직선과 어때? 평행해. 알겠니? 요 직선과 평행한데 y절편이 양수니까 이쪽으로 가겠지. 그럼 이쪽으로 가니까 무조건 교점이 어떻게 돼? 만날 거고요. 이쪽은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나겠죠. 됐나요? 즉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분홍색 봐봐. 이렇게 돼서 평행하게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 안 만나겠죠. 그지? 자,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지막 디귿. 디귿은 y는 이번에는 3분의 1 x예요. 3분의 1 x고 플러스 b인데 얘가 이번엔 무슨 수야? 양수가 아니라 음수라는 거야, 얘가. 됐어? 그러면은 3분의 1 x니까 3분의 1 x는 누구랑 수직이냐면 요 마이너스 3x랑 수직이 돼요. 확인되세요? 마이너스 3x랑 수직이 되거든? 됐니? 자, 그럼 잘 봐. 얘가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죠? 그럼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계속 가지. 그지? 계속 밑으로 내려가. 그럼 계속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쪽에서 교점 생겨 안 생겨? 이쪽에서 교점 생겨 안 생겨? 생기겠죠? 그지? 이쪽에서도 교점 생길까 안 생길까? 무조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또 당연히 뭐가 돼? 맞아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문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공부하실 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연립하는 것만 가지고 풀어왔었는데 연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쌍곡선이 나왔을 때는 요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얘를 활용해서 그림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교점의 개수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 자, 요 정도 정리해 두실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3페이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전체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접선의 방정식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냥 위치 관계 같은 경우에는 연립해가지고 계산하면 깔끔하게 계산이 다 되는데 접선 같은 경우는 조금 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접선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접선의 방정식을 언제 배우냐면 수투에서 배워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우긴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냥 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접선의 방정식 배우긴 하는데 그것까지 설명할까? 네, 중요하니까 이렇게 두 군데에서 배우거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자, 그럼 니네가 배웠던 거 첫 번째부터 해볼게. 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원에서 배워요. 원에서 배우는데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다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공식을 좀 몇 개는 정리를 해둘게. 잘 봐. 첫 번째, 원의 중심이 원점이에요. 원의 중심이 원점이야. 자, 그랬을 때 두 가지 경우 정도만 외우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접선이 하나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즉 x1, y1이야. 이렇게 돼서 이 노란색 점의 이름은 접점입니다. 됐니? 자, 이렇게 접점이 주어졌을 때 요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시면은 자, 얘는 공식이 L이라는 접선은 x1, x 더하기 y1, y 하고 r 제곱이에요. 이렇게 써주면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언제냐면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알겠어?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요 공식을 활용한다는 거. 자, 두 번째. 똑같이 원이 중심이야. 중심이 원점이야. 아, 그리고 이거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이렇게 나와. 알겠지? 만약에 이거 원의 중심이 이동하잖아요. 평행 이동하잖아. 그럼 얘도 따라서 평행 이동해야 돼. 즉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 요거 대입해줘야 돼. 알았지?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가요. 여기서 하는데 이번에는 접점이 주어지지는 않고요. 뭐가 주어지냐면 요 접선의 기울기가 m이다. 이렇게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요. 여기 봐. 어떤 하나의 원이 있는데 요 원에서 기울기가 동일한 접선. 기울기가 동일한 접선은 반드시 몇 개가 생기냐면 두 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에서 기울기가 2짜리 접선을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야. 됐니? 그래서 반드시 두 개가 한 쌍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볼게요. 공식은 어떻게 되냐? y는 기울기 mx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요 자리에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돼요. 자, 그래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 접선이 두 개 생긴다. 두 개 생깁니다. 요 의미야. 그래서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식이고 요 두 개 정도는 원에서 배웠던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네. 자,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투에서 배웠던 거 복습 좀 할게요. 두 번째. 자, 수투에서는 함수죠. 접선을 구할 때 우리는 함수를 이용해서 보고요. 자, 뭘 이용하냐면 미분을 하죠. 됐니? 그래서 아마 접선의 방정식이 들어간 반도 있을 거고 아직 안 들어간 반도 있을 텐데 자, 정리하시면은 잘 봐.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3차 함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접선을 하나 딱 그렸다고 해볼게. 그랬을 때 이 지점을 내가 A라고 잡아놓고 보시면은 자, 요 접선의 기울기. 요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F'A예요 라고 이렇게 쓰죠. 미분해서 A를 대입한 값.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고 자, 요 점의 좌표를 접점이라고 하면 되죠.
자, 그럼 잘 봐.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가장 기본 포맷은 기울기와 한 점, 즉 여기서의 한 점은 뭐가 될 거냐면 접점이 될 거야. 그래서 접점이 주어졌을 때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 접점의 좌표가 바로 a, fa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y는 어떻게 식이 되었냐면 f'(a) 곱하기 x-a 더하기 fa와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공식하면 되고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돼요. 수투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지나는 한 점과 접점과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라는 거. 오케이. 자, 요거 하나 갖다가 이제 주로 계산을 합니다. 괜찮지?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 잘 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있고요. 내가 여기서 접선을 하나 그렸어. 똑같이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렸는데 요 점의 좌표를 몰라. 요 점의 좌표를 모르는데 요 접선이 여기 A라는 점을 지난대요. 그래서 요거의 이름은 뭐가 되냐면 얘는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할래? 이런 얘긴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접점을 뭘로 잡자? 미지수로 잡자. 이게 포인트예요. 접점을 미지수로 잡아요. 그래서 접점을 t, ft 이렇게 놓는 거야. 됐니? 그래서 t, ft라고 놓은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y는 자, 잘 봐. 식을 똑같이 세우세요. f't라고 놓고요. 곱하기 x-t라고 써주고 더하기 ft라고 해서 방금 전에 여기서 정리했던 거를 그대로 식을 써줘.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t 값을 모른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알겠니? 그럼 t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하냐? 자, a라는 값이 만약에 a, b라고 이렇게 줬잖아. 그러면은 요 접선이 어쨌든 간에 a라는 점을 지나는 거지. 그럼 a라는 점을 지나니까 요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방정식 풀어주신 다음에 t 값을 찾고 그 t 값을 대입하면 식이 완성이 됩니다. 라는 거야. 자, 이게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야. 자, 요 두 가지. 여기까지가 일단 접선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하에서의 접선을 다루기 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기본적인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알겠나요? 여기까지는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기하에서 그럼 어떻게 접선을 다뤄야 될지를 정리를 해볼게요. 줘도 되죠? 자, 그럼 이제 기하에서 접선을 다루는 건데 여기서는 첫 번째 기하에서 접선을 다룰 때는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그리고 상황 요거를 명확하게 보셔야 돼.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게 뭐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예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어떻게 할까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뒤쪽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뚜루룩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얘가 96페이지. 9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뭐야? 두 번째 경우는 똑같아요. 접점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맨 끝에 보시면은 세 번째가 뭐냐면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쌤이 앞에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린 거야. 자, 요렇게 상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결국 접선이라는 것은 함수만 달라지고 도형만 달라지고 식만 달라진 거지 접선이라는 개념 자체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고1 때 배운 거든 고2 때 수투 때 배운 거든 알겠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요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 면밀하게 관찰을 할 건데 일단은 두 번째 자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뭐가 있냐면 공식들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구해라,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구해라,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구해라,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공식들을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게 일단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응용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자, 두 번째 상황은, 자, 요거를 잘 봐. 2차 곡선 있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뭐 포물선이라든가 타원이라든가 쌍곡선 이런 애들은 2차 곡선이라고 하지 함수라고는 하나요, 안 하나요? 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함수라고 하지는 않아. 얘는 2차 곡선이라고 그래. 자, 근데 요거를 부르는 하나의 새로운 이름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음함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음함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음함수라는 것이 뭐가 가능하냐면 미분이 가능합니다. 음함수가 미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2에서 했던 것처럼 함수가 주어졌을 때, 뭐 3차 함수나 4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걔를 미분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그지? 그럼 2차 곡선도 마찬가지로 얘를 함수로 보면 미분을 이용해서 충분히 기울기를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쌤이랑은 요거 두 개를 모두 다 다룰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일단 니네가 공부하실 때 첫 번째는 당연히 공식을 먼저 외우는 게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에 맞는 공식들 딱 외워서 적용을 시키는데 요렇게 약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음함수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정도까지 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기본 앞으로 돌아와서 네, 요 상황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어떤 거냐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2차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나요? 요건데 자, 기본형 볼게요. y제곱이 4px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준다면 우리는 식을 요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됐니? 식을 요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 거꾸로 x제곱은 4py에 접하고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접선이라는 것은 2차 함수와 접한다라고 해봐. 2차 함수와 접한다라고 하면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한 개죠. 그러니까 교점이 한 개니까 결국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판별식 D가 제로라는 걸 가지고 식을 유도하겠다는 얘기예요. 됐니? 자, 이런 느낌이거든. 한 번만 보여줄게. 잘 봐, 여기서. 예를 들어서 y제곱은 4x라는 함수가 있대. 이렇게. 됐니? 아, 이거 유도하는 걸 내가 아예 보여줄게. 자, y제곱은 4px고요. 기울기가 m짜리 직선이래. 그럼 기울기가 m짜리 직선이니까 내가 요 식을 y는 mx 플러스 k라고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자, mx 플러스 k라고 썼어. 그러면은 얘랑 얘가 뭐 하는 거야? 접하는 거지. 접하니까 이거 두 개 연립하자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은 m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4px가 되는 이런 형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 전개하시면은 m제곱 x제곱 더하기 2mx 자, 이렇게 되고요. k가 빠졌네요. 2mkx 더하기 k제곱 되고 마이너스 4px다. 이렇게 써지는 거지. 는 채로.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판별식 쓰니까 자, 판별식 바로 씁시다. 자, 개수가 2mk이고 마이너스 4p예요. 그지? 그럼 이거 2로 묶어주시면은 여기가 mk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p 이렇게 남죠? 2로 묶어주시면 얘들아 증명하는 거라서 문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 그냥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제곱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 할 필요 없고요. 요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니까 요거랑 요거 곱한 거죠. 그럼 이게 뭐야? m제곱 k제곱 이렇게 나오네. 그지?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시면은 m제곱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제곱 k제곱 뒤에 있는 거 먼저 썼어요. 날려. 두 개 똑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잘 봐. 요거랑 곱해요. 그런 다음에 2배를 하니까 4 곱하기 p 곱하기 k 곱하기 m이 돼요. 됐지? 자, 그다음에 더하기 뭐가 돼요? 4p 제곱이 되고 얘가 뭐가 돼? 는 제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네. 4p 제곱은
4p 곱하기 k 곱하기 m이다. 이렇게 되니까 자 약분 좀 칠게. 자 제곱 날리고 이렇게 날아가요. 그지? 그러면은 p라는 값은 뭐가 되는 거야? p가 k 곱하기 m이야. 근데 내가 궁금했던 거는 뭐야? k 값이었죠? 그래서 k 값이 뭐가 되는 거야? m분의 p가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돼서 요 직선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야? m분의 p가 됩니다. 라는 공식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증명이거든? 됐어? 근데 이걸 우리가 증명을 다 해볼 필요가 있어? 없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니?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접선은 판별식 D가 연립했을 때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된다는 걸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한번 써본 거란 말이야.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요. 93페이지 밑에 보시면 마플 해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알겠나요?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야. 됐지?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 요 공식 잘 외우셔라 라는 거지. 이해됐나? 자, 요 공식 잘 외우셔라 라는 거 포물선에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넘겨보시면은 타원이 또 나와요. 타원도 공식이 있어요. 확인되세요? 그죠? 타원도 공식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증명했다는 거야? 얘도 똑같아요. 판별식 D가 0이라는 걸로 방금 전에 쌤이 했던 것처럼 증명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한번 밑에 해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자, 근데 이런 거 있어. 봐. 자, 이런 건 있을 것 같아. 봐봐. 공식이 어때? 아니, 공식이 좀 어때? 딱 이렇게 와닿진 않잖아요? 그렇잖아. 피타고라스처럼 딱 해가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같다. 이렇게 깔끔하진 않잖아? 뭐 외워야 될 게 뭐 문자가 많고 그러잖아. 그지? 자, 봐봐. 접선 공부하실 때는 공식을 암기할 수 있으면 좋아요. 베스트. 근데 니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나도 가끔 공식 안 떠오를 때가 있거든.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걸로 가는 거야. 두 번째는. 야, 니네 수능장에서 갑자기 공식이 안 떠올라. 문제 버려? 아니잖아. 공식이 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있으면 돼. 결국 뭐냐면 접선은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요. 알겠죠? 근데 이제 물론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뭐예요? 시간차가 좀 나겠죠. 아무래도. 얘는 계산을 해야 되고 얘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냥 숫자 딱 대입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근데 공식을 만약에 까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되게 자주 쓰는 공식도 아니고 그렇지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풀어도 값은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공식이 안 떠오른다. 그러면은 그냥 연립해서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 값 찾아 나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일단 외우려고 해봐.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까지는 이제 푸는 거에 대한 얘기고요. 자, 두 번째.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들 있죠.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은 다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얘는 전부 기본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 포물선이면 꼭지점이 원점인 거. 타원이면 중심이 원점인 거. 중심이 있잖아, 타원도. 그 다음에 쌍곡선이면 마찬가지로 쌍곡선도 중심이 원점인 거. 그게 기본형이야. 그래서 항상 공식은 기본형, 즉 중심이 원점인 게 기준이야. 중심이나 꼭지점. 그러면 뭐가 발생할 수가 있어? 평행이동이 발생할 수가 있죠. 왜냐면 모든 쌍곡선과 모든 타원과 모든 포물선이 전부 다 중심이 0,0이야? 그건 아니죠. 문제마다 다르니까. 그지? 그럼 평행이동이 만약에 일어난다 싶으면 기본형을 기준으로 식을 세워. 이거 순서 정해줄게. 잘 봐.
기본형을 기준으로 식을 세워. 왜냐면 니네가 평행이동 공식까지 다 외우면 머리 빠개질걸?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기본형을 기준으로 식을 세워. 그 다음에 그 식을 뭐 하면 돼? 평행이동 시키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 공식 적용하실 때 내가 이거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게 저는 편해요. 저는 이제 그거는 수월하게 돼요. 하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보통 그렇지 않단 말이야. 보통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기본형을 기준으로 먼저 식을 만든 다음에 그 접선이 평행이동 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봐봐. 만약에 포물선 기준으로 해드릴게요. 자, 포물선이 기본형 기준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 내가 근데 여기서 접선 하나 딱 그린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럼 얘는 지금 중심이 얼마야? 꼭지점이 0,0이잖아. 그지? 근데 얘가 만약에 포물선이 평행이동을 해서요. 포물선이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접선도 따라서 어떻게 가야 돼? 접선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지? 그럼 잘 봐. 원래 중심이 여기였는데 자, 요 중심을 내가 2, 여기를 3이다 라고 해서 X축 방향으로 2칸, Y축 방향으로 3칸 이렇게 이동했다고 해봐. 그러면은 원래 접선도 똑같이 어떻게 가야 돼? 똑같이 2칸, 3칸 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나왔던 접선이 이렇게 하란 말이야. 공식을 써가지고 내가 접선 구한 게 아까 뭐였어? mx 더하기 m분의 p였잖아. 그지? 이거 나왔었잖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얘를 x라고 놓고 얘를 1이라고 놓고 얘가 3이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해봐. x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해봐. 됐니? 이걸 기본형으로 구한 거야. 됐어? 그럼 내가 원하는 요 접선은 뭐가 되면 돼? 얘를 평행이동을 시키라고. 그럼 x축으로 평행이동,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되니까 y는 x 마이너스 2 대입하고 플러스 1이고 플러스 얼마 해주면 돼? 3만큼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얼마가 나와? x 플러스 2가 나와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 잘 봐. 공식을 쓰실 때는 기본형 기준으로 외우십시오. 근데 문제를 딱 봤더니 문제에서 나온 게 기본형이 아니라 표준형이야. 즉 평행이동이 되네야. 그러면은 기본형을 기준으로 식을 다 완성을 시켜놓은 다음에 평행이동을 시키라고. 그래야 안 헷갈려. 알았지? 네, 그 얘기까지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 보시면은 쌍곡선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여기도 나와 있죠. 얘도 뭐야? 기울기가 m인 거잖아. 그지? 기울기가 m일 때 공식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돼. 알았지? 공식은 좀 외우십시다. 알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 볼게요. 96페이지 보시면은 어이구 96페이지도 또 똑같이 나오죠. 이번엔 뭐래? 한 점이에요. 접점. 됐나요? 자, 접점 가볼게요.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인 거야.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져 있는데 얘가 접점이고 얘가 x1, y1인 거야. 이렇게. 한 점이. 그랬을 때 여기서 그려지는 요 접선. 요 선의 방정식이 뭐냐라는 거죠. 요 선의 방정식. 됐나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식이 자 접점의 y좌표 접점의 x좌표 여기다 세모쳐놔. 요 자리가 숫자가 들어갈 자리예요. 숫자가. 알겠죠? 숫자. 얘도 마찬가지로 x1이 숫자고요. y1도 좌표 숫자예요. 됐나요? 그럼 이거는 한 번만 내가 증명해 드릴게. 잘 봐.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접점이 주어지면 접점은 지나는 한 점이고요. 지나는 한 점에 대해서 식을 세우시면 자 y는 기울기 괄호 x-x1 더하기 y
원이다. 이렇게 세워지는 게 그냥 고1 때부터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이야. 됐어? 자, 그랬을 때 얘와 y는 아까 구했던 거 mx 플러스 n분의 p가 서로 어때? 같다는 거지. 똑같은 식이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나 접점이 주어졌을 때나. 그럼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해보면 자 갑니다. mx는 mx 플러스 n분의 p는 요거 전개하면 mx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식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얘가 뭐에 대한 2차 방정식이냐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요. 왜? 여기 m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m을 다 곱해볼게. 확인됐어? m을 다 곱하는데 자 요거를 이쪽으로 넘길까? 이쪽으로 넘겨서 mx, mx는 지워지죠. 일단 mx, mx는 지워져. 그 다음에 m을 곱할게. 요걸 넘겨서 곱할게요. 그러시면은 x1 m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y1 m 더하기 p가 되고 는 0이 되는 거야. 확인됐어?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m 값을 구하면 m은 근해 공식 써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근해 공식 쓰시면 2분의 2 y1이죠. y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요 자리가 y1 제곱 마이너스 4px1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여기까지? 근데 얘들아 잘 봐. 요게 얼마일까? 요게 얼마일까? y1 제곱 마이너스 4px1이야. 이게 얼마야? 이게 제로가 돼요. 왜일까? 여기 봐. 이 식이 뭐야? y제곱은 4px잖아. 그럼 여기다 x1 대입하고 y1 대입하면 y1 제곱은 4px1이죠? 걔를 넘기면 얼마가 돼요? 제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기울기가 뭐가 나와? 2분의 y1이 나와요. 되나요? 기울기가 2분의 y1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확인되셨습니까? 오케이? 정리하시고. 그러면 여기 이게 참 빠졌죠? 이게 빠졌어요? 네. 2x1분의 y1이 나와요. 요거 최고차항계수 근해 공식 쓸 때. 확인됐어? 그럼 여기 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볼게. 아니면 여기다 대입해 볼까? 여기다 대입하자. 기울기. 자, m 값을 대입하면 y는 x 자리에 m 자리에다가 요거 대입하시면 2분의 x1 y1 곱하기 x 더하기 얘는 2분의 x1분의 y1을 역수 이렇게 되죠? 그러면 p 곱하기 2 y1분의 2x1 이렇게 돼.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되나요? 근데 y1 제곱이 이거잖아요. 4 곱하기 px1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정리를 하셔서 얘를 두 개 연립해서 식을 다듬은 게 요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게 증명이거든? 됐어요? 굉장히 까다롭죠, 증명은? 뭐 그냥 귀찮긴 하고. 됐니?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외울 건 외워야지. 알겠습니까? 외울 건 외우셔야 됩니다. 됐니? 자, 그래서 뒤쪽에도 보시면 97페이지에 타원도 있어요. 옆 페이지 보면. 타원에서도 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이 주어졌을 때 나오는 공식 있죠. 됐나요? 공식. 여기 있어요. 확인됐지? 그 다음에 거기도 보면 98페이지에도 보면 쌍곡선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됐나요? 다 외우셔야 돼요. 거기 참고 나와 있는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 됐지? 자, 확인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 봐봐. 요거 별표.
96페이지에 요거. 공식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암기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공식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항상 일반화된 결과가 나오는데 바로 그게 이거야. 즉 무슨 얘기냐? 이쪽으로 오세요. 포물선이 됐건 타원이 됐건 쌍곡선이 됐건 요 위의 점, 즉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그래도 보다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2차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에는 주어진 2차 곡선의 방정식에 자 여기 괄호치세요. 요만큼. 요걸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공식이 다 돼요. 타원에다가 해도 되고 쌍곡선에다 해도 되고 포물선에다 해도 돼요. 즉 여기서 보시면은 y제곱은 4px라는 점이 주어졌잖아. 그지? 그랬을 때 y1, y를 y제곱 대신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요거를 대입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너무 공식이 많아서 외우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 정확히 외우셔도 됩니다.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목요일 날. 네. 자.